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토론 각설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인천 미추홀구 지역위원회 남영희 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천하람 변호사. 네, 사실은 조정훈 의원의 퉁치자가 제일 핫한데 우리 조정훈 의원 얘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제가 제일 이번 주에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감사원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감사원에서 특별 감사를 하려고 하면 국회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서 승인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아니 감사원이 국회에다가 미리 승인을 받으면 이거 어떡해요. 감사가 딱 전격적으로 해서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속으로는 민주당 출신 인사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마라. 뭐 사실 과거에 검수완박 이런 거 할 때도 민주당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수사하지 마라. 거의 그런 거를 법에 못 쓰니까 지금 억지로 이렇게 말을 돌려서 쓰고 있다고 보고요. 이런 추세면은 조금 있다가는 검수완박을 해놨으니까 경찰한테도 민주당 인사 수사하려면은 미리 당에 승인 받아라라고 할 기세다. 저는 이 헌법과 이 헌법 체계, 헌법 기관의 기능 분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10명도 아니고 60명 넘는 분들이 사인했다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 때는 그래도 검찰 경찰의 수사권 분리 등등 다른 후속 논리들이 좀 있었으니까 양쪽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감사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금 천하람 변호사처럼 비판적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남영희 위원장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 법 취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면 비판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저는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사실상 행정 각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감사원의 기능인데, 이것이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직속제이면서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 어떻게 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의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사원의 애초의 기능과 그 설립 취지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또 이 의원 내각제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상황에서 생겨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헌 상황까지 연결될 수 있는 깊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다 보니 지금 특별히 어떤 감사를 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약간 다급하게 법을 만들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알겠습니다. 감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감사원의 기능에 맞지만 이전 정부만 계속해서 이전 정부의 문제를 마치 검찰처럼 행동하는 감사원의 행태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온 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너무 급하게 법을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또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배경에는 물론 오래전부터 헌법을 손대서 감사원을 별도의 독립헌법기구로 두든지 아니면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두자는 의견도 사실 옛날부터 없지 않았던 건 있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논의는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그런데 생각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국회 동의받는 식으로 법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 정도죠. 저는 민주당이 얼마나 오만하냐 하면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번 총선에 저희가 이겨서 다수당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감사원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행정부의 업무를 감사하는 거잖아요. 사실 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 걸 막 감사원이 캐낼라 그래요. 저희 당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감사원 문 닫자는 얘기예요. 그거 검찰에서 하고 감사 기능에 맞게 현 정부의 행정부의 그 잘못된 것들을 감사하라. 그 역할에 맞게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그 입법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와 활동 방식에 대한 좀 더 근본적 논의, 이런 건 필요합니다. 있어 왔던 논의니까요. 그걸 이어가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자, 또 남영희 위원장은 가장 핫한 말 한마디, 누구의 어떤 말? 저는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 직원들과 추석 연휴 끝나고 처음 모인 조회 때 여러분 모두가 대통령이 돼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선거 때는 이재명이 되어서 뜁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윤석열이 됩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것과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의 수장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원들을 모아두고 모두가 대통령이 되라. 전 이것이 맞는
말인지 합당한 말인지 진짜 귀를 의심했거든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서로서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말은 대통령의 맞는데 마음가짐으로 한번 국정을 봐라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과 대통령이 되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 같고 예.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속에는 지난 추석 전에 대통령실의 행정관들 그리고 뭐 실무자들 한 50여 명이 뭐 자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들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게 해준 이른바 뭐 윤핵관 그런 분들에게 충성하고 있던 일들 때문에 이런 자리 교체 뭐 퇴임 요구 이런 것이 있었으니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이 얘기를 내놓은 것 같이 유추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듣기에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고 또 지지율도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에게 너네가 대통령이 돼 이 말은 적합하지 않은 말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굉장히 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대통령실의 비서실들이 말 그대로 비서죠. 근데 내가 그냥 비서고 직원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한다라고 하면 망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대통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높은 관점에서 보고 그럼요. 제대로 살피고 아닌 거는 또 아니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저는 뭐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얘기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미 기소가 됐고 그다음 성남FC 그 후원 관련해서는 1차로 경찰이 무혐의 판정을 했다가 재차 수사 끝에 이건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기소가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그리고서 또 뭐 전격 압수수색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또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요. 이 얘기 나눠봅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또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여기에 좀 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예, 본인이 직접 넌지시 받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니까 결국은 제3자 뇌물죄를 엮어서 송치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1년 전에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론이 난 사건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있는 죄도 없는 죄가 되고 없는 죄도 있는 죄가 되는 그런 정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또 정청래 의원의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뇌물죄하고 제3자 뇌물공여죄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천하람 변호사. 네, 쉽게 얘기하면 뇌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이제 직무 관련성 있는 사람한테서 돈 받으면 다 뇌물입니다. 그렇죠. 직접 받으면 다 뇌물이고요.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안 받고요. 제3자가 받은 경우도 뇌물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범위가 애매할 수 있잖아요. 뭐 내 제3자가 다 받으면 뇌물인가?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라는 개념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공무원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연관관계가 있는 제3자한테 주게 되면 제3자 뇌물이죠. 쉽게 얘기하면 약간 돈을 티 안 나게 파킹해 두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그런 건데 결국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시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직접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쟁점이 아니고 그래서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이 사실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의견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가운데 일부 기업은 성남시에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성남FC라고 하는 제3자에게 돈을 주었다. 그렇죠.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득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FC가 이득을 취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성남FC의 문제인데 구단주가 이재명 전 시장이었다라는 이유로 지금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재명 의원이 꼭 어떤 이득을 취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고 제3자가 이득을 봐도 범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부정한 청탁을 했고 성남시가 그걸 들어줬다. 그렇죠. 뭐 이러면은 당시 시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성남 FC라는 게 공공기관이고 민간기업도 아닙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구단주가 이재명이었고 그 당시에 성남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기 위한 광고비를 받은 것을 두고 지금 뭐 제3제 뇌물죄, 공여죄 이런 식으로 지금 다루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해석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워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저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전에 네. 3년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에게 가해질 수 있는 어떤 혐의점을 찾지 못해서 무혐의 종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시 새로운 정권 바뀐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부분 이것이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왜 뭐가 바뀌었나 모르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성남시장이 바뀐 겁니다. 기존에 이거요. 고소고발이 2017년 18년 이럴 때 들어갔어요. 그러면 엄청 오랫동안 묵혔습니다. 사실 기존에 1년 전에 뭐 불기소한 것도. 왜 그랬냐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성남시에서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협조를 안 하는 게 있었던. 그러니까 은수미 시장 시절이고. 예. 근데 이게 시장이 바뀌면서 성남시장 바뀌는 인수위 이런 쪽에서도 이제 관련 자료들을 받고 사실 지금 제일 크게 문제되는 게 두산건설 쪽에서 용도 변경해주면 우리가 돈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공문을 사실 새롭게 찾은 겁니다. 그 성남시 시장이 바뀌면서 그게 저희 당 소속의 뭐 이기인 경기도의원인가 그 사람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두산건설 쪽 사람 불러가지고 야 니네 이거 공문도 있네. 이거 돈 용도 변경 해주면 돈 내겠다는 취지 아니냐라고 하니까 관련 추가적인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마치 정권 바뀌었으니까 뭐 탄압한다 이게 아니에요. 성남시장이 바뀌어서 자료 협조가 용이해졌다. 그렇죠. 이건 중대한 변화인 건 맞네요.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 싶지만 그 이전에 압수수색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측근들도 계속 압수수색 당해 왔고요. 이재명 성남시청에 대한 이후에도 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했습니다.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마치 그 전에 수사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두산에 대한 용도 변경과 연결 지으시는데요. 이것은 이재명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계획 뭐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다 같이 의결을 해서 또 용도 변경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공문 하나 찾아냈다고 해서 마치 이것이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단독 행위다. 그래서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것이다. 그것으로 뭐 증거를 삼는 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후에 이 부정청탁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다. 탈탈 털어서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해보겠다라는 심산이 아니고서는 이전에 그러면 경찰들은 수사를 뭘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뭐 사실 공무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해서 제대로 된 증거가 안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었겠죠. 그리고 시장이 오케이 안 하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경찰 수사가 물론 수사 결과를 다 본 게 아니라서 무죄 추정이니까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나름 절제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게요. 이 후원이 문제된 기업이 한 6, 7개 정도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제2사옥 짓는 것도 있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이권이 개입돼 있다면 개입돼 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기업 입장에서도 어디 공공기관 같은 데 돈 낼 때 최소한 관과 좋은 어떤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내겠죠.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성남시랑 좀 잘 지내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병원 용지로만 쓸 수 있는 땅을 꼭 용도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이권이 연결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 성남 FC 좋은 곳이니까라고 할 수 없는 그것을 수준이었다. 부정청탁으로 몰아가면 성할 수 있는 지방 단체장은 아마 전국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몇백 배 이득 보는 용도 변경을 쉽게 해주면 안 됩니다. 추정일 뿐일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을 것 만약 같습니다. 기소까지 이루어지면 나중에 법정에서 뭐 논란이 있을 거를 여기서 지금 미리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아무튼 지금 정치적 양상으로 보면 검찰 경찰은 이러이러한 증거들이 있는 이상 야당 대표건 뭐건 할 것 없이
이 범죄 책임은 반드시 묻고야 말겠다라고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이것에 대해 야당은 이거는 정말 기우제식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맞서는 그런 전반적 충돌 국면인데 이 와중에 이재명 대표는 거듭해서 민생 문제 풀기 위해 대통령과 만납시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고 대통령실도 일단 1대1 만남은 아니지만 여당이 좀 정리가 되면 만날 수 있다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반드시 1대1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금 한 상태이고 결국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갔다 오면 만나는 겁니까? 네, 만나시겠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대1 영수회담은 아닐 거고요. 아니, 뭐 양쪽 다 네, 뭐 고집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그 원내 정당 대표 이제 회동처럼 지난번 예전에도 종종 그렇게 했었으니까 아마 할 것 같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러면은 정치적인 감각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라는 키워드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요새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제가 뭐 즐겨보진 않지만 종종 보면은 되게 여당 같은 느낌을 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민생을 챙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당이니까. 예. 그런 거는 전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수사 이런 것들이 많이 주목을 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이 검찰에 파견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부 내 기본적인 분업 체계가 말이 안 작동하죠.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도 뭐 여기만 몰두하고 있다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뭐 좀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조금 전국의 국면 전환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해외 순방 끝나고 대통령실이 입장 밝히면 뭐 당연히 응하겠죠. 만나실 거고 그렇죠. 특별한 의제가 어떻게 뭐 도출되고 좋은 결과를 낳지 않더라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안심된 좋습니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끝장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인천 미추홀구 지역위원회 남영희 위원장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니불은 Everybody Changing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